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민서는 눈을 떴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김영숙의 발소리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서야, 일어나야지. 오늘도 떡 싸는 거 도와줘야 한다. 김영숙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재래시장에서 30년째 떡집을 운영하는 48살의 여인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민서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찹쌀떡을 비닐봉지에 담으면서도 머릿속으론 어제 풀던 수학 문제를 떠올렸어요. 2차 방 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학교에 미국에서 온 새 선생님이 온대요. 그래, 미국 선생님이라니 대단하네. 너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야 한다. 김영숙은 딸의 말에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미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를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재래시장 떡집 딸이 미국에서 온 선생님 앞에 서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싶었거든요. 내가 잘 돼야 우리도 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동네를 벗어나야 해.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떡을 포장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30분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가 떠들썩했어요.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남자가 교무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바로 마이클 브라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와, 진짜 미국 사람이다. 완전 영화배우 같지 않아? 친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 이상우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야, 민서야. 너 또 수학 문제집 가져왔구나. 미국 선생님한테 보여줄 거야? 이상우는 평소에 민서를 가끔 놀리긴 했지만 은근히 챙겨주는 친구였어요. 민서가 늘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여겼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풀고 싶어서.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문제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 마이클 브라운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마이클은 영어로만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이클의 눈빛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 학생들이구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주지. 마이클의 말투에서 한국 학생들을 얕보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잡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김영숙은 그런 딸이 안쓰러웠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민서야,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자라. 네, 엄마. 조금만 더요. 민서의 눈은 수학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우월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꼭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도봉구 재래시장, 떡집 딸 강민서의 꿈은 그렇게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2장 문제의 발단 마이클의 모욕. 일주일이 지나고 마이클 브라운의 수학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실 앞에 선 마이클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내렸어요. 마이클은 영어로 말하며 학생들을 훑어봤습니다. 눈빛에는 너희들이 과연 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칠판에 적힌 문제는 3차방 정식과 로그 함수가 결합된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우는 아예 포기한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죠. 마이클이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연필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였어요. 그런데 맨 뒷자리에 앉은 민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연필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함수의 성질을 분석하고 치환적분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떡을 싸며 들려준 꾸준히 하면 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시간 다 됐어요. 마이클이 손뼉을 쳤을 때 민서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답은 X3Y2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칠판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답이 맞았거든요. 정말로? 계산기도 안 쓰고 10분 만에 풀었다고? 마이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민서에게 집중됐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미국 명문대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마이마는 민서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로 풀었어요. 과정을 보여드릴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직하게 임하길 바란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민서를 바라봤어요. 어떤 아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민서야. 너 진짜 푸른 거야?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민서를 챙겨주던 이상우마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응,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민서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방문을 쾅 닫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김영숙이 떡집에서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서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엄마, 나 오늘 수학 문제 맞췄는데 선생님이 안 믿어줘. 민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 미국 선생님이 우리 딸을 무시했다고? 어디 그럴 수가 있어. 김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내렸어요. 재래시장 떡집 아줌마가 외국인 교사에게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민서야, 속상하겠지만 참아라.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김영숙의 목소리에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엄마, 나 진짜 증명해 보이고 싶어.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오늘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서 풀기 시작했어요. 이젠 그만 좀 자라.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잖아. 김영숙이 다그쳤지만 민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엄마. 나 꼭 해내고 싶어요. 밤이 깊어가도 민서의 연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비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더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김영숙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것만이 가난한 떡집 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학교 게시판에 교내 수학 경시대회 공고가 붙었습니다. 민서는 그 공고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내 수학 경시대회 참가자 모집, 출제 마이클 브라운 교사. 공고문 아래쪽에 적힌 마이클의 이름을 보는 순간 민서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 말이에요. 민서야, 너 정말 나갈 거야? 이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이상우는 민서를 더욱 신경 써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응, 나갈 거야. 이번엔 꼭 보여줄 거야. 민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성미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대화를 들었어요. 민서야, 경시대회에 관심이 있구나? 54살의 최성미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습니다. 특히 민서의 노력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최성미 선생님의 눈빛에는 걱정과 응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민서는 김영숙에게 경시대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 나가려고 해. 경시대회? 그게 뭐야? 김영숙은 떡반죽을 치대며 물었습니다. 경시대회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문제 푸는 거예요. 1등하면 상도 주고요. 그래, 우리 민서가 그런 대회에도 나간다고? 김영숙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요. 나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요. 민서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되었어요. 경시대회 당일 강당에는 각 학년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민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어요. 마이클이 시험지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내가 특별히 준비했다. 미국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각오하고 풀어라. 마이클의 눈이 민서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번엔 어디 한번 해보자는 도전장이 담겨 있었어요. 시험이 시작되자 민서는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함수의 극한, 미분적분, 확률과 통계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넘나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중학교 경시 대회치고는 너무 어려운데? 민서는 의심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떡을 싸며 기른 집중력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지만 민서만큼은 손을 쉬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도 차근차근 정리해가며 답을 구해나갔어요. 마이클은 감독하면서 민서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속으로는 설마 이번에도? 라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시간 종료. 2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강당을 나갔지만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니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민서야, 어땠어? 이상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어려웠어. 민서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1등, 강민서. 민서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 민서가 1등이야? 대박이다.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간 마이클은 민서의 답안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상하다. 이 정도 문제를 중학생이 풀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마이클의 머릿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서는 집에 돌아가 김영숙에게 1등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서가?
김영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다, 민서야. 정말 잘했어. 어머니의 품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련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경시대회 우승 발표 다음 날 민서는 기분 좋게 등교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친구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민서야,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천재 맞구나.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마이클이 교장 선생님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강민서 학생의 답안지에 부정행위 흔적이 보입니다. 마이클은 민서의 답안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부정행위 말인가? 이 문제들은 미국 대학교 수준입니다. 중학생이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시험 감독은 선생님이 직접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답안을 보면 누군가 미리 가르쳐준 흔적이 역력합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서가 자신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학교 전체가 민서의 부정행위 의혹으로 시끄러워졌어요. 민서가 컨닝했다며? 진짜? 그럼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역시 믿고 있었는데. 교실로 돌아온 민서는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혹시 정말. 상우야, 너까지 그런 말하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이상우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우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방과 후 민서는 담임인 최성미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민서야, 앉아라. 최성미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안 했어요. 혼자 힘으로 푼 거예요. 민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를 믿는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구나. 최성미 선생님은 민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마이클 선생님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교장 선생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조사가 진행될 거야. 그동안 경시대회 결과는 보류된다. 최성미 선생님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김영숙이 떡집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학교에서 나보고 부정행위했다고 해요. 민서는 흐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서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닌데. 김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학부모님, 내일 학교로 오셔서 상담을 좀 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야, 너 설마 정말 그런 거 아니지? 순간 어머니마저 의심하는 듯한 말에 민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도 너무 놀라서. 김영숙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니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나 억울해요. 나 진짜 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서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어머니마저 의심한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다. 물론 우리 딸을 믿지. 김영숙은 딸을 꼭 껴안으며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하는 민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피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더욱 노골적인 시선들이 따라왔어요. 어제까지 축하해주던 친구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성미 선생님만이 민서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민서야, 내가 이 아이를 알아요.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최성미 선생님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미 학교 전체에 퍼진 의혹을 거두어내기에는 말이에요. 민서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제까지 느꼈던 기쁨과 자부심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억울함과 분노만 남았어요. 학교 전체가 민서의 부정행위 의혹으로 들끓었습니다. 교무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격론이 벌어졌어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를 두둔했지만 마이클의 주장은 확고했어요. 이 문제들은 한국의 중학교 과정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이클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 출신이라는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강민서 학생의 경시대회 우승을 취소하고 재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꿈 같았던 우승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거든요. 민서야, 괜찮아? 이상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민서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숙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서야, 밥 먹어라. 이러면 몸만 상한다.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다음 날 마이클은 교실에서 승리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로 모든 학생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다. 마이클의 말은 직접적으로 민서를 겨냥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민서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이상했어. 떡집 딸이 갑자기 그렇게 잘할 리가 없지. 마지막 말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민서는 혼자 구석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야, 저기 컨닝녀 있다. 쟤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만 나빠졌어. 민서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참느라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최성미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어서 교실로 돌아가라. 학생들이 흩어지자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 옆에 앉았어요. 민서야, 선생님은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최성미 선생님의 위로도 민서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오후 수업 시간 마이클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실력으로 미국 문제를 풀 수 있을 리 없지.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살아라. 마이클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모욕이었거든요. 민서는 책상에 엎드려 견디려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민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선생님에게 대드는 거야?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았어요. 김영숙이 떡집 일을 마치고 와서 딸의 모습을 보더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서야, 그만 일어나라. 이러면 안 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어요.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며 말했습니다. 딸아, 우리 그냥 떡집 일에만 신경 쓰자. 공부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닌가 봐. 김영숙도 이제 포기하는 투였어요. 딸이 받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요, 엄마. 나도 이제 포기할래요. 민서는 처음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지금까지 풀어왔던 수학 문제집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수학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도봉구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래시장도 떡집도 그리고 민서의 꿈도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세상은 안 바뀌나 봐. 민서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알지 못했어요. 민서가 학교를 결석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최성미 선생님이 직접 민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선생님은 잠시 멈춰 섰어요. 여기가 민서 집이구나. 최성미 선생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민서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문을 두드리자 김영숙이 나왔습니다. 어머, 선생님이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영숙은 당황해하며 급히 집안을 정리했어요. 손님을 맞을 만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민서는 어디 있나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김영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서야, 선생님이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에야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 왜 오셨어요? 너 때문에 왔지. 들어가도 될까? 최성미 선생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민서야, 이건 뭐야? 다 버릴 거예요. 이제 수학 안 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은 민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선생님이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요? 사실 선생님도 예전에 수학을 했었단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수학을 했다는 말이 의외였거든요. 선생님이 너 또래였을 때는 1970년대였어. 그때 선생님은 수학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랐었지. 최성미 선생님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여자는 수학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였거든.
최성미 선생님의 목소리에 오랜 한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선생님은 포기했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잃었지.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된 거야.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자상하고 든든했던 최성미 선생님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너를 보면서 선생님은 생각했어. 아, 이 아이가 내가 못다 한 꿈을 이루는구나.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나도 그랬다면 좋았을걸. 하지만 선생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 해. 선생님은 포기했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최성미 선생님은 상자에서 수학 문제집을 하나 꺼냈어요. 이 문제들을 다시 풀어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든 과정을 기록해둬. 왜요? 언젠가 내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최성미 선생님의 말에 민서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돌아간 후 민서는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생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민서는 상자에서 수학 문제집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출제했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김영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다시 해볼래요. 뭘? 수학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영숙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걱정됐어요. 민서야,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엄마, 이번엔 다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든 걸 기록해 둘 거예요. 민서는 새 공책을 꺼내 문제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식을 사용했는지, 왜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밤늦게까지 민서는 문제를 풀고 또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김영숙은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떡집에서 번 돈으로 새 공책과 연필을 몰래 사왔어요. 민서야, 이거 써라. 엄마, 언제 사오셨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우리 딸 보니까 사주고 싶어서.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난해도 딸의 꿈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서는 어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번엔 꼭 해낼게요. 그날부터 민서는 밤마다 문제를 풀고 영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듯이 말이에요. 창밖으로 도봉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민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민서가 교실에 나타나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서 왔네.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 민서는 담임인 최성미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교생 앞에서 마이클 선생님께 공개 시연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최성미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준비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민서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실패하면. 괜찮아요, 선생님. 저 진짜 할 수 있어요. 민서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점심시간 교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민서 학생이 공개 시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과 마이클에게 민서의 제안을 전했어요.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죠. 마이클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번에야말로 민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 출제는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 민서가 홀로 서 있었어요. 아래쪽에는 마이클이 앉아 있었고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선언과 함께 시연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문제는 3차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문제를 읽더니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 함수의 미분을 찾겠습니다. 민서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중요한 점은 도함수가 0인 경우입니다. 민서는 차근차근 미분을 계산하고 극값을 구해 나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더욱 복잡한 적분 문제였습니다. 부품별 통합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부분적분 공식을 적용하며 단계별로 해결해 나갔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이클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 문제는 확률과 통계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넘나드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확률 분포는 정규 곡선을 따릅니다. 민서는 확률 분포를 그리며 정확한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강당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대박이다. 정말 풀고 있어. 마지막 문제는 마이클이 특별히 준비한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복소수와 삼각함수가 결합된 문제였어요. 민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보는 유형이었거든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 수 있어. 최성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민서는 마음을 다잡고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 삼각함수로 변환하고 오일러 공식을 적용해 나갔어요.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여 I 세타의 거듭 제곱은 I 세타 더하기 I 신 세타와 같습니다. 민서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마침내 민서가 마지막 답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최종 답은 3 더하기 2i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민서, 민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미국 교육청에서 나온 감시관 존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선생님의 불공정 평가 건으로 조사차 왔습니다. 존스 감시관이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학생의 실력을 의심하고 부당하게 평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건 마이클이 말을 더듬었어요. 방금 시연을 지켜봤는데 이 학생의 실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존스 감시관의 말에 강당이 다시 한번 들썩였어요. 민서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최성미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가 민서를 꼭 안아줬어요. 잘했다, 민서야. 정말 잘했어. 김영숙도 뒤늦게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떡집을 급히 닫고 온 거였어요. 우리 딸, 우리 민서. 김영숙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시선을 받으며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눈물 속에서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엄마, 선생님, 저 해냈어요.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터져나갔습니다. 재래시장 떡집 딸의 당당한 승리였어요. 공개 시연이 끝난 지 한 달 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서울 대표로 선발된 것은 물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래시장 떡집 딸 수학 영재로 화제. 신문 헤드라인에 민서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김영숙은 그 신문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민서가 신문에까지 나왔네. 도봉구 재래시장은 그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떡집으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거든요. 영숙이 내가 딸 잘 키웠구나. 민서가 우리 시장 자랑이야. 김영숙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뒷바라지한 보람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떡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김영숙이 떡을 나눠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번까지 민서를 의심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그때 의심해서. 괜찮아, 상우야. 이해해. 이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민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미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교무실에서는 마이클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교육청 조사 결과 마이클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공정하지 못한 평가와 학생에 대한 편견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마이클 선생님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 민서는 최성미 선생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래, 민서야. 시련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도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민서야. 내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었어. 선생님은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최성미 선생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넌 이제 내 꿈까지 이뤄주렴. 선생님이 못다 한 그 꿈 말이야. 선생님의 말에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며칠 후 민서는 전국 대회를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타게 되었습니다. 김영숙과 최성미 선생님이 배웅을 나왔어요. 민서야,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김영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한 거예요. 전국대회에서 민서는 당당히 금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민서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서울 도봉구 재래시장 떡집 딸 강민서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여자라고, 외국인이 아니라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한국 소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놀라움이었어요. 시장 전체가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강민서 전국대회 금상 축하합니다. 도봉구의 자랑 민서. 김영숙은 시장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민서가 TV에도 나왔어요.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래요. 그날 저녁 좁은 반지하 방에서 민서는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꿈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창밖으로 도봉구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밤은 어둡지 않았어요.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거든요. 엄마, 선생님, 나 꼭 더 멀리 갈게요. 한국 소녀의 힘을 온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재래시장 떡집 딸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온 나라를 감동시키는 큰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진짜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김영숙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민서 정말 자랑스럽다. 도봉구 재래시장의 밤은 깊어갔지만 한 소녀의 꿈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